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손은모 후보님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요. 여기 사무실에 오니까 여기 사무고 이게 보입니다. 아버지 막둥이 후보입니다. 길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방향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막둥이 훈모 올립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직 순천 시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부곡이 눈에 띄네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순천시장 후보 손은모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지금 열심히 뛰어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본선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곡이 한 곡이 잘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보 등록하고 첫 인터뷰인데 우리 정 기자님을 뵈서 영광입니다.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네. 반드시 승리해서 네. 우리 순천이 좀 더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며칠 남은 건가요? 오늘 후보 등록 내일까지 하고요. 2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각오도 남다르실 것이고 또 기분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소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천신만고 끝에 파란색의 우리 민주당 옷을 입은 후보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때문에 너무 인기가 전국적으로 많은데도 우리 순천이 무소속 후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만 중앙정부나 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소속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순천 발전에 절대적이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게 제 다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민주당 후보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할 공약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성의 기자로서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코스트코에 관해서 궁금해하세요. 어떤 공약이든지 호불호는 있다 보니까 지금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이 부분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대해령 쪽에 아주 잘못된 소문이 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코스트코 입점을 적극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시고. 왜냐하면 새로운 상권이나 그 수요층이 충분히 있거든요. 순천에 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코스트코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한 달을 일하면 최저임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순천에 보니까 3만 1,000명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어요.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70% 이상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한테는 급여는 줘도 자기가 노동한 대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광양의 경기의 침체됨으로 순천에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스트코까지 입점이 되면 정말 순천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최저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순천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순천관광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공사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순천과 순천 인근의 많은 관광 자원을 상품화하고 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코스트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청년들, 원도심 분들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트코 입점은 적극 찬성하되 다만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는 자영업자 최저소득보장제를 시행하고 그 재원은 순천관광공사를 설립해서 마련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코스트코로 인해서 일석이조, 네. 일거양득의 네. 효과를 얻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그 손은모 후보님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쓰레기 수거장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러면 쓰레기 수거장도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트코처럼 또 이게 찬반에 이런 또 시민들의 네. 이런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 쓰레기 수거장은 또 어떻게 하실지 이것 또한 궁금한데요. 이제 3년 전에 당시에 노광규 시장이 연양들에 고가정 바로 옆이죠.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시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한 일도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저항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결국 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건 절차적인 또는 장소적인 문제가 크니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고 시민들이 이끌었었고 결국 또 소송까지 가 있죠.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소각장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절차적인 문제,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했던 절차적 문제가 있고 첫째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순천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 국가정원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냐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왕조 일동에 살고 있는데 왕조 일동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옮긴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는 절대 쓰레기 소각장은 안 된다. 민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일동에 막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서 그 부분 분명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공법상의 문제입니다. 땅에 묻으면,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소각을 하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더욱이 우리 탄소 제로 시대에 곧 들어가잖아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공기를 오염시키지도 않은 제3의 제4의 방식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런 방식까지 고려해야 되겠다. 결국에 제 주장은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민들과 상의를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장소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민들과 상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진척 과정을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시정 과정에서 진척된 부분이 있을 건데 후보님께서 이제 다시 원점화로 이렇게 된다 하면 거기에서 또 오는 그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구체적인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회를 한다 할지라도 매몰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매몰 비용보다는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그 부분을 하게 된다 하면 이제 장소 선정부터 하고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더욱더 이제 제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여수 광양수천은 이제 하나의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연대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도시가 연대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한 곳에 설치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 세 도시뿐만이 아니고 구례, 보성, 공, 심지어 곡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세 도시 이상 하면 국비가 75%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 과거로부터 동부 육군은 예체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도시의 연대 통합의 방향에 있어서도 또 나머지 도시들 동부 육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곳에 정하게 되면 각 도시가 각자 진행하는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줄어들면서 오히려 도시의 일체감을 원래 가졌던 동부 육군의 하나의 도시라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 순천은 정원과 함께하는 도시 네. 이미지가 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손은모 후보님께서는 순천을 어떤 뭐 브랜드화 시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중요한 건 국가정원 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순천이 국가정원을 활피해서 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이 생긴 이유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역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정원 자체가 우리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넓은 들에 잔디를 심어놓고 그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농약을 치면서 오히려 생태적이지 않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국가정원만 가지고는 우리 순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국가정원 밖으로 이제 눈을 돌 때가 됐다는 게 제 생각이고, 종래 우리 순천은 제조업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천의 많은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산업이 제 또 공약 중에 있지만 방산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산업을 우리 순천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인구의 증가 및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왜 방산도시를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창원이 방산도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요가 너무 큽니다. 근데 방산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철강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광양에 우리 포스코가 있잖아요. 광양제철이 있고. 두 번째는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부품을 조달해야 되니까 철도가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순천역이 있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2등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한국의 무기를 살려고 서로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항이 있어야 되는 광양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결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대중에 5만 명, 6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큼 방산을 유치하기 좋은 적합지가 없다. 우리 순천이 반드시 방산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순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욱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전남 동구에 대한 관심이 크고 예산을 크게 방산산업을 대기업을 뱅크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상대방 네. 이제 진보당이나 우리 이제 또 이쪽 무소속 네. 노광규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민주당 이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멸 1위가 전라도고 소멸 2위가 경상북도인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특정 후보들만 딱 찍어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아이러니하게 또 집권당들만 있던 도시가 이렇게 소멸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왜 그런 도시들만 하필 소멸 지역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혹시 후보님은 어떻게? 노광규 후보가 순천시장일 시기에는 전부 다 보수 정권이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호남 내에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무소속 노광규 시장을 도와준 것 뿐이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일 잘한다고 하는 거 완전 허구에 불과하죠. 어제 경실련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만요.
예산, 균형적인 예산을 이렇게 하겠지만 민주당 후보가 순천시장이 되면 훨씬 더 중앙정부나 기획예산처나 전남 광주 특별시장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다는 거죠. 1,000원 가져올 수 있는 걸 100원밖에 못 가져온 경우보다 1,000원 가져올 수 있는 걸 2,000원 가져오는 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예산은 배정이 되겠지만 민주당이 시장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순천을 살찌울 수 있다.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이 있고 집권당의 지원이 있고 더욱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